인생 이막 늦깎이 제기. 올해로 나는 53세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나이, 혹은 은퇴를 바라보는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선 지 딱 3년. 낯선 시작이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마치 동화 같았다. 남편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이었다. 성실하고 다정한 은행원이었던 남편과 나는 맞벌이를 하며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으며 나는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다. 남편은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고 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50번째 생일이 지나던 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졌다.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였다. 나는 그저 남편을 믿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점점 술 냄새가 심해지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말을 걸면 돌아오는 것은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잠금 해제된 화면에 떠 있는 낯선 여자의 메시지.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남편의 회사 후배였다. 나는 며칠간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와 찍은 데이트 사진들. 27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던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내게 손찌검을 했다.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2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이후 나의 가족은 둘로 갈라졌다. 아들은 아빠의 편을 들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딸은 엄마 이혼해. 이렇게 사는 거 보기 싫어라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고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그렇게 27년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나는 5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되었다. 평생을 살 것처럼 믿었던 아파트를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막막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왠지 모를 후련함도 있었다. 더 이상 폭력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27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나는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다.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나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경력이 없으시네요. 힘드실 텐데. 10군데도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다. 27년간의 경력이 오로지 집안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 대형 마트였다. 마트에서는 사람을 뽑고 있었다. 나는 매니저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지만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매니저는 나에게 계산대 일을 허락했다. 그렇게 시작된 마트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됐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도 아팠다. 쉴 시간조차 마음 편히 가질 수 없었다. 월급은 최저시급, 빌라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옛날에는 집에만 들어서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혼자 앉아 끓여 먹는 라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뜨거운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마다 베란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저 불빛들마다 가족의 따뜻한 식탁이 있겠지. 나만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것 같아 서글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트 계산대에서 전 남편과 그의 젊은 내연녀를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 애들 엄마 여기서 일하나 봐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비웃는 듯한 입모양이 나를 향해 있었다. 손이 떨려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바코드만 찍었다. 27년을 함께 산 남자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인 양 외면했다. 그날 이후 나의 마트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매니저는 나를 사무실로 불러 근무 중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냐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퇴근 시간 매니저는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술을 권했다. 불편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거절하지 못했다. 횟집을 나서려는 순간 매니저는 내 손을 잡으며 참 예쁘시네요 라고 속삭였다. 그 불쾌한 손길과 숨결에 나는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왔다. 이혼녀라고 나이 든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걸까? 온몸이 떨렸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매니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전 남편의 폭력을 휘두르기 직전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사소한 실수에도 꼬투리를 잡히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유튜브를 보는데 요양보호사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나요? 라는 문구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요양보호사 학원을 알아봤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을 다녔다. 3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김선희 씨, 오늘도 학원이에요? 매니저의 못마땅한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나의 사정을 알고 응원해 주었다. 자격증은 땄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경험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체력은 괜찮으시겠어요? 10여 군데의 요양원을 돌아다녔다. 겨우 찾은 곳은 야간 전담이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였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이 쌓였지만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버텼다. 딸아이는 엄마 그렇게 무리하면 어떡해요라며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요양원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한밤중에 악몽을 꾸는 어르신들을 달래야 했다. 특히 목욕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어르신들은 목욕을 극도로 거부하셨고 때로는 나를 핥히고 때리기도 하셨다. 처음에는 멍이 들어도 참았다.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박씨 할머니가 특별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었다. 우리 딸 언제 와? 지영이 안 왔어? 그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셨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나도 이혼했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렸거든.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쳤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키웠어. 근데 지금은 딸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그 순간 할머니가 달리 보였다. 내 모습 같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할머니,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나를 우리 지영이라고 부르셨다. 밤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널 낳은 건 아니지만 넌 내 딸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김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심해 숟가락질을 못하셔서 내가 매 끼니마다 먹여드려야 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회사 사장이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던 할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훌륭했던 분도 결국은 남의 손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이 나를 불렀다. 김 선생님, 우리 주간 요양보호사가 은퇴하는데 선생님이 그 자리 맡아주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다들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나는 주간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몸은 훨씬 편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요양원에서 만난 동료들도 큰 힘이 되었다. 미영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순희 씨는 나처럼 이혼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미영 씨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고 반찬도 나눠 먹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다. 박 할머니의 큰딸이 찾아온 거였다. 어머니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영이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지난주 생일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양원이 힘들진 않아요?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옮기다 삐끗한 허리는 이제 만성 통증이 되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3년 전보다 훨씬 늙어버린 얼굴이 낯설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비록 고단하고 외롭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내 삶이니까. 지난주에는 동료들과 모여서 김장을 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김장을 끝내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모두 각자의 무게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50대에 시작된 혼자만의 생활.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이란 건 결국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일하기는 더 힘들어질 테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생각이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고단하고 외로운 날들이 많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50대의 이혼,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늦은 나이에 이혼이 두렵다고, 혼자 살기 힘들다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